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결국 9일부터 중국에 10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 밝혀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장 초반 4% 이상 급등했던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장 막판에는 3.5%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9일을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이는 기존 54%에 추가 50%가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산 재화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후 한 달 뒤 다시 10%의 관세를 추가, 그리고 지난 2일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34%의 관세를 더해 여기에 9일 50%의 관세가 더해지면 중국산 재화에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104%로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에 증시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올려진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대폭 줄여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역시 이 같은 관세 정책에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단기적인 관세 면제는 어렵다며 입장을 재확인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상호 호혜적 교육을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은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그는 거의 50개국이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도 국민적인 반대와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그리어는 증시 폭락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고율의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이날도 폭락을 하면서 15,267선까지 내려왔고, 개장 직후 4%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트럼프가 다시 중국의 고관세를 매기면서 증시는 다시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 투자자들은 9일을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상호 관세 발효가 연기되거나 일부 국가와의 협상 결실이 나와 신랄 같은 희망을 이어가곤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경기 침체 카운트는 본격화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 나스닥의 추세는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무차별적인 단기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말은 즉 무차별적인 단기 급등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나스닥의 갭 하락과 갭 상승을 반복하는 넓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여전히 4에서 머물고 있어 극도의 공포감 속에 빠져 있고, 시장이 이렇게 며칠 연속 숫자 4인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아 시장의 빅스 지수 역시 11%나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50위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20년 동안 빅스가 50을 넘긴 것은 총 3차례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지금 2025년 관세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편지를 통해 우려를 표했고, 최근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수입품뿐만 아니라 투입 비용도 상승에 따라 미국산 제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크게 고려하고 있어 관세가 경기 침체를 일으킬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성장을 둔화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관세가 더 빨리 해결될수록 증시는 더 좋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경제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심해질 것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매도 기회라기보다는 매수 기회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증시가 10% 더 떨어질 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은 너무 높은 불확실성 속에 많은 기업이 자본 지출을 중단하고 관망을 하고 있어 월마트는 최근 트럼프가 방글라데시 상품에 37%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으로 방글라데시 공급업체에 4월 10일까지 일시적으로 배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의 현실은 이 무역전쟁이 곧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 심지어 AI 관련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 지금 증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나스닥은 지난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6% 이상 내려가 관세 해방의 날에 발표된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격노한 것은 무역 전쟁에 대한 반응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자본주의의 핵심 규약, 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깨뜨렸다는 사실 때문이라 이후 증시는 너무 크게 하락했고, 경기 침체 위협은 지나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월가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유지해온 오펜하이머는 올해 S&P 500 전망치를 기존 7,100에서 5,900으로 낮추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유럽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미국에 제한해 또 이번 주 확정 예정인 철강 관세 보복 계획도 애초보다 축소하기로 하며 보복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미국이 50%의 대중 추가 관세를 강화하자 5% 가까이 급락했고, 이에 시가총액도 6,952억 달러까지 내려와 전날 9위에서 10위로 다시 한 단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날은 테슬라와 관련한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트럼프가 중국 추가 관세를 강행하자 미 증시가 이제 급락해 테슬라도 덩달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요즘 빅테크 기술주들의 변동폭은 상당히 커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이라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입의 약 50%는 해외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체 S&P 500 기업의 41%보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애플 역시 이날 5% 가까이 하락해 172달러까지 내려왔고, 그동안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유지했던 애플은 상거래일 동안 20% 넘게 떨어지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줘 시총은 2조 5,928억 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애플이 최근 급락을 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아이폰과 같은 기기 생산에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중국 관세를 34%로 책정했고 지금은 104%까지 늘려 사실 중국에서 아이폰 조립비는 한 대당 30달러지만 미국에서는 300달러 수준이라 따라서 애플 역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지역에서 애플 공급망 생태계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104%의 관세가 부과되면 애플로서는 아이폰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지 않고 수익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이날 1% 이상 하락해 96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때 105달러까지 치솟으며 반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 역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의 시장이 아닌 증시 패닉 그리고 폭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이라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 역시 이날 장중한 데 86달러까지 치솟았지만 다시 하락세를 거둬 77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실 팔란티어는 대중 관세에 크게 영향은 없기에 증시의 변동성은 다른 기업 대비 그렇게나 크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유나이티헤스와 휴메나는 트럼프의 정부 지원금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밝히며 이러한 증시 상황에 5% 이상 상승했고 브로드컴 역시 2025년 말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은행주인 웨스파고는 장 초반 4% 가까이 상승은 했지만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8%라는 웨스파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며 웨스파고는 호조세를 적절히 반영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자동차 이더넷 사업을 인피니언의 25억 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거래로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장중 7% 이상 급등했지만 결국 2% 가까이 하락했고 방위 산업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트럼프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약속하면서 이날 주가는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